2022년 많은 매체를 통해 일본 우주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수행성 묘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아미노산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의 생명체가 외계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는 묘한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구의 생명체가 외계에서 유래했을까요? 외계 생명체 유입설은 우주 전체에 생명체가 존재하며 지구의 생명체는 운석을 타고 왔다는 개념입니다. 지구에 떨어진 혜성의 암석 잔해에 대한 분석에서도 아미노산이 발견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1998년 화성 운석 앨런 힐즈 84001의 재분석으로 대기를 통과하면서 오염됐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뮤구의 시료는 오염 가능성이 훨씬 낮기 때문에 지구가 아닌 외계에서 아미노산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자연주의자들은 성운 가설에 따라 45억 년 전 태양계 초기에 지구와 함께 소행성들이 형성되었고, 소행성들은 지구와 다르게 풍화작용이나 판구조의 영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행성 시료는 45억 년 전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외계 생명체 유입설을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행성에서 아미노산들이 발견된 것은 자연주의자들에게는 흥미로운 일입니다. 자연 발생설은 생물이 아닌 무기물로부터 생물이 생겨났다는 가설입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지구에서 35억 년 이상 전에 생명체가 비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실험적으로 검증된 법칙인 생물 속생설과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에 자연주의자들은 자연 발생설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밀러의 실험은 학교 박물관, TV 등에서 자연 발생의 증거로서 잘못 제시되어 왔습니다. 스파크 방전이 있을 때 환원성 물질들로부터 매우 적은 양의 간단한 아미노산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시험관 내의 환원성 기체들은 생물 이전의 초기 지구의 대기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외계에서 생성된 아미노산들은 화학물질의 자외선이 조사되어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단일 카이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화학물질들에서 합성된 아미노산들은 라셈이 혼합물로 존재하지만 생물에서 발견되는 거의 모든 중합체는 단일 카이랄이며 아미노산들은 L형인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 유입설. 외계 생명체 유입설은 우주 전체에 생명체가 존재하며 운석을 타고 지구로 왔다는 개념입니다. 외계 생명체 유입설은 5세기의 그리스 철학자 아낙사고라스에 의해 처음 언급된 이후 많은 유명한 지지자들이 있었지만 진화론 과학자들은 최근에야 외계 생명체 유입설에 대해 더 많은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929년 홀데이는 초기 지구의 대기는 환원성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수소 또는 암모니아, 메탄과 같은 수소 화합물이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진화론 과학자들은 초기 지구의 대기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으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대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가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당과 아미노산과 같은 생명체의 필수적인 생체고 분자들이 산화성 환경에서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자 홀데인과 러시아의 생화학자였던 오파린이 제시했던 이러한 의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약 40억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물에서 고도로 산화된 화학물질들이 여러 차례 발견됨으로써 많은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대기가 처음부터 산화성이었다고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홀데인이 깨달은 바와 같이 오늘날과 같은 산소가 풍부한 초기 지구의 대기는 아미노산을 파괴하고 아미노산의 형성을 막습니다. 따라서 외계 생명체 유입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외계 천체는 필요한 환원성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행성에 있는 아미노산들은 외계에서 생명체의 자연 발생을 일으키기에 충분할까? 아미노산들은 단백질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위체입니다. 그러나 지질, 탄수화물, 핵산이라는 다른 세 가지 필수 생체 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단위체가 필요합니다. 위의 보고는 이것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화합물들은 유기물질로서 모두 무생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화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적절한 양으로 그 화학물질들을 모두 합성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자연 발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외계 천체에서 단백질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2020년 2월 22일 아카이브에 공표된 논문에서 한 운석에서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있고 2년이 지나도록 어떤 학술지에서도 그 논문이 게재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가 이야기를 발견하고 나서 생명의 기원 연구자들은 이 발견을 재빨리 일축해버렸습니다. 류구에서 발견된 아미노산들이 자연적으로 결합하여 단백질을 형성할 수 있을까?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단백질들은 리보솜이라 불리는 세포 내 소기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들은 mRNA로부터 지시를 받아 tRNA에서 아미노산들을 받고 폴리펩타이드 사스를 형성하고 그것들은 펩타이드 합성에 의해서 올바른 순서로 연결됩니다. 아미노산의 순서와 폴리펩타이드가 접히는 방식이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합니다. 실험실에서 정확한 아미노산들이 주어지면 기능성 단백질은 중합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중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천연 효소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기능성 단백질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들이 정확한 순서로 배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학자의 지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체내에 있는 동안 유전 암호는 단백질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각각의 유전자는 500에서 200만 개의 뉴클레오티드 염기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적 암호는 지적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따라서 단백질은 지적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결론 짓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야부사 2호가 발견한 것은 단지 2개의 아미노산이지만 설사 생명체의 필수적인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20개의 아미노산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아미노산이 아무 지능도 없이 우연히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연쇄적으로 정확한 순서로 배열될 수 있는 확률과 모든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연결되어야만 하는 확률, 암호화된 DNA, RNA의 형성 등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생명체의 자연 발생이나 외계 생명체 유입설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